네, 반갑습니다. 프로그램의 컨셉은 어떤 재난의 현장을 같이 여행을 하면서 그 여행하는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과정을 저희가 이제 편집을 해서 방송을 할 예정이고요.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또 처음이라서 좀 뜻깊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지하철하고 연계돼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전지대 진행을 맡은 변호사 양지열입니다.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사건, 사고, 대형 재난 현장을 찾아서 달라진 우리의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고 또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두 분의 전문가가 같이 하실 텐데 어디 오셨나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전문가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세구도 잘 아시고 하니까 믿고 저는 따라다니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안전지대 출발해 볼까요? 출발할까요? 출발! 대구 자주 오셨어요? 저는 처음이고요. 그러니까 이 시내는 처음인데 대구 자주 오셨다는데 여기는 처음이에요. 여기는 처음이세요? 여기 와보셨어요? 중앙로는? 아, 여기는 처음 와봤는데 다 처음이에요. 중앙로라니까 어딜 가나 지방에 가면 중앙로 이런 데 다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는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 오늘 대구 오는 데 중에 가장 중요한 데가 2003년도에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고에 관해서 좀 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사실 중앙로를 찾은 거거든요. 여기가 중앙로네요? 네, 중앙로 지하철역 안에 추모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곳에 가셔서 그날 사고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봐 볼까 합니다. 네. 들어가시죠. 네. 중앙로역 한 공간을 따로 약간 마련을 해서 당시 사고에 있었던 물건들 이런 걸 좀 보관해 놓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들어가서 보시죠. 그게 벌써 2003년 일이잖아요. 그래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무슨 일이었는지 기억이 좀 희미하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만 좀 말씀해 주실래요, 교수님께서? 2003년도 2월 18일 날 아침 9시 53분경에 실제 화재가 난 거 아닙니까? 지하철 안에서 휘발유에 불을 붙였던 거죠. 근데 그때 굉장히 특이했던 게 그 지하철 말고 다른 지하철이 그 맞은편에서 들어왔던 반대편 지하철에서 사고가 또 사실은 이게 그냥 그 화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난에 대응하는 기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피난이라든가 화재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미비했죠. 학생들이 개학을 했고 9시, 10시 정도는 이제 그 주변에 상가들이 많이 오픈할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거는 12가구 정도가 부모 또 형제 이런 분들이 같이 돌아가신 가구가 12가구가 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게 다 높고 그랬네요. 어떤 거는 열이 워낙 높으니까. 지금은 대부분 이제 불연재료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불연재료로 하는데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제일 온도가 높았던 게가 1500도 정도 되거든요. 정차 안이 1500도. 여기 전체 역사 안에가 제일 높았던 곳이 1500도니까 지금 한 6구가 아마 아직도 확인이 안 되는, 그러니까 DNA까지 완전히 그냥. 그리고 이제 대구 지하철 참사도 그렇고 다른 화재도 그렇지만은
화재로 불 때문에 그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가스죠. 그렇죠. 거의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경우도 한 5분 정도 내에 사람들이 거의 뭐 숨을 호흡곤란 증상을 일으킬 정도로 가스가 유독 심했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큰 걸로. 1079호에서 불이 났었는데 1080호가 들어왔을 때는 이미 그 안이 꽉 차서 연기를 안 보일 정도로까지 가스가 찼다고 그러니까 그랬죠. 지금 192명의 사망자 중에 대부분이 1080호잖아요. 1080호가 들어가서 기관사가 보니까 이미 화재가 나 있고 그래서 1079호에 연락을 칠 때는 1079호에서 연락을 안 받은 거죠. 그러니까 본부에다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으니까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1080호가 우왕좌왕 하다가 화재가 너무 심해지니까 안 되겠다 하고 본인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잠근 상태에서 탈출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아니 여기서 불이 나서 기관차가 불타고 있는데 다른 데서 반대편에서 기관차가 들어왔으면 지나가 버리면 그만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대형 참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몰랐던 거죠. 그 당시 매뉴얼도 그게 준비가 안 된 거죠. 아니 근데 그것 때문에 다 승객들은 못 빠져나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터키를 빼면은 모든 문이 자동으로 잠기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거기까지밖에 인식을 못했던 거죠. 192명의 망자들이 진정 원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잊지 않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구 250만 대구 시민뿐만이 아니라 5천만 국민이 이런 것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소일고 예안가는 확실히 고쳐줘야 되는 거죠. 그런 가스 막 나면 많이 들었던 게 이게 일단 낮춰서 뭐 연기를 이렇게 호흡을 막을 수 있고 이렇게 바닥으로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데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당황을 하면은 할 수 있는 것도 못해요. 화재가 발생했다 자연스럽게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이 한두 번 해가지고 된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 마치 우리 축구 경기 그냥 보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프리미어리그 우리 변호사님 많이 보고 계시면 축구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메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재난은 에듀케이션, 즉 교육이 아니라 훈련, 트레이닝이 돼요. 스포츠 선수처럼 끊임없이 반복해서 자동적으로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이라는 게 교육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해야 되고 전문 요원들은 감을 익히게 해야 돼요. 항상 전문 요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080호 같은 경우에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탈출한 거냐면 그 금호역의 역장인 권 선생님이 사실은 나중에 본인이 이제 미리 준비를 했던 거죠. 그 밑에 어디가 있는지 알고 코크를 알고 위치를 알고 해서 눌러서 나중에는 오픈시켜서 많은 시민들을 생존을 시켜준 거거든요.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승객 중에 한 분이 우연히 역장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객실 경험하고 총 14년 정도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 상황이 이러니까 비상코크를 열어야 되겠다. 문을 열어놓고 미리 스탠바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상황이 악화되니까 문을 열고 대피를 같이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 정도가 계셨으니까 그나마 조금 덜어졌던 그런. 당연히 그렇죠. 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국가도 해야 되지만 나부터 전문성과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안전에 대한 의식이나 인식이나 철학이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하는 대리, 그래야 천재지변이 인재로 더 커지는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